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동길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김동길 선생님은 지금 금년에 연세가 93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길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부도 오래 하셨고 또 링컨에 대해서 전공을 아마 전공하셨다 할 정도죠 아마. 그래서 해외 동포들이 많이 듣습니다. 저도 김동길 선생님의 유튜브 방송을 많이 듣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거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은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단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이 수단이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동길 박사님께서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글의 제목은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연세가 93이나 되는데도 저희 얼마 전에 뵀는데, 글을 너무 많이 썼어서 그런지, 오른쪽 손이 좀 불편할 뿐이지, 좀 그러시기도 하고, 특히 말씀은 젊은 사람 이상으로 분명하게 하셔서 저는 뵐 때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어른이 제 후배가 있는데 이 김병곤이라고 있습니다. 김병곤이 우리 김해 한림면 우리 동네 후배인데 김병곤이하고 김동길 선생님 민청학년 사건 때 안양교도소죠 아마 징역을 같이 살아가지고 김병곤은 우리 동네 후배니까 당연히 저를 좋아하죠. 그래서 김병곤이가 굉장히 우리 장 선생을 존경하고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도 더 김동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셔서 그것도 저한테 대해서도 기대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이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또 당신께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연세가 9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특히 정신연령은 젊은이 이상입니다. 저는 그 어른보다 건 20살 가까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총명하시다 싶어서 정말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근데 또 김동길 선생님은 저는 그 어른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대자유인입니다. 한 데서 걸림이 없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나도 나이 들어서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부럽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어른은요, 문재인 정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또 이 정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동길 선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은 하되 막 정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도 참 정말 연세가 들고 저러니까 어떤 세력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적개심까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 싶어서 제가 감히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하여튼 너무 또 이 잘잘못이라는 게 상당히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오하는 또 저주하는 또 적개심을 갖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말랐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 억울함을 반드시 내가 해소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생각을 강하게 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또 자기 자신한테도 해롭습니다. 사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내 주관적으로 억울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 억울한지 그건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물론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그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투쟁도 해야 되지만 그게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저는 김동길 선생님한테서부터 배우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한 3, 4일 됐죠. 인천에서 이 두 아이 형제가 아마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5일째인가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이제 불이 많이 나죠. 근데 이 원인이 그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평소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근데 이 뉴스만이 아닙니다. 요 근간에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잘하라 말하라 뭐 도덕률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이 본능조차도 파괴되는 이런 세상이 좀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굉장히 회의하게 됩니다. 정말 이 상식적 의미에서의 바른 정치를 이루기도 어려운데 이 인간들이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래 싶어서 제가 굉장히 회의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언필칭, 이른바 문재인 정권이 민주 세력이 집권했는데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도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집권해서 나은 게 뭐였느냐? 집권해서 나은 게 뭐였느냐? 이전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보통 사람보다 나았냐? 제가 볼 때도 나은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민주 세력이 집권해서 뭐가 나아졌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 저는 사실 민주화 운동을 온몸으로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도 징역 사는 게 다 힘들지만 옛날에는 징역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잡혀가서 두드려 맞는 겁니다.
징역을 뭐 몇십 년을 살든지 간에 하여튼 두드려 맞는 게 진짜 겁났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겪으면서 해오면서 그런 대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민주화된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지금 요즘처럼 지금 나라가 개판인 때가 없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국가 안보도 어렵고 교육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진짜 문제는 인간의 기본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본이,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이게 불의가 일어나서 공격하면 그 불의를 정의라 합니다. 이 후한무치가 아니며 넘어서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나라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을 해왔느냐 하는 이런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컨대 이 부분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그리고 또 이 기본이 파괴되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상과 이념과 정책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장기표의 자아실현 정치론은, 장기표의 정치혁명,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은 행복정치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책으로 정리해놓은 데는 이런 나라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을 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예술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이 문화예술의 수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예술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당장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술인들이 그냥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예술인만 손해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손해라는 말을 적절치 않지만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식에서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게 이래가 돼서 이래? 월 평균 5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린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아니, 50만원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서 제외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고용보험도 보험입니다. 보험이니까 보험료를 평소에 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울 때 보험료를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냥 돈 없는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거의 거둘 수가 없으니까 50만원 이하 소득한테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 여러분, 이 보험, 사회보장의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한 달에 50만원도 소득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보험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 사회보장이 있고 사회보험이 있는데, 사회보장은 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고 어려우면 지급하는 게 사회보장이고,
공적 자금으로. 보험은 자기가 보험료 내가, 근데 그 외에 뭐 이 규정을 내가 다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내가 이거 하면 읽으려고 나도 이거 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게 전문가로 자처합니다. 저만큼 이 사회보장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합니까? 월 평균 보수보다 22%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거들 몇 개월, 그것도 또 몇 개월 있더라고. 직전 1년 중 5개월 이상 전년 월 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계보를 어려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결론만 딱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국민의 의식주, 의료, 교육은 보장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돼야 됩니다.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뭐 또 예술인만 그렇습니까? 온갖 종류의 특수 고용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요. 사회보장비가 더 많이 들고 사각지대, 즉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많이 들고 부정은 부정대로 더 일어납니다. 전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살이고 7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엄마가 말이요. 저는 이거는 뉴스를 잘 못 봤는데만 문을 밖에서 잠가놓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렇다면 불이 났으면 밖으로 뛰어나오면 되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어찌 되느냐?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가지고 누구나 의식주, 의료,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이래야 됩니다. 이게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보수 세력들은 맨날 퍼주기 공격하고 말이요. 공짜는 없다 하고 그 전부 다 틀린 주장입니다. 내가 오늘 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자세한 구체적인 정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무 이탈, 탈령, 또 뭐 병각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딱 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미애 씨 뉴스는 계속 나오네요. 만약에 추미애 씨 아들 이 병각 문제, 휴가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지금까지 그걸 딱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 없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추미애 씨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장관인데 자기 아들이 만약에 모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마침 또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니까 검찰에서 말이야 엄정하게 조사하시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1월 달에 이 고발되어 있는 사건을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너 죄를 너가 알렸다. 추미애 씨가 볼 때 이 자기 아들이 지금 이 범법 행위가 범법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한 거 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 그 혐의 사실이 없다면, 즉 범법 사실이 없다면 누가 검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대로 맡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서울 동부 지방검찰청에 지금 고발되어 있다는데 검사장, 추미애 씨 아들 사건 조사하던 형사부장 전부 다 좌천돼가지고 지방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방 동부지검장 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검찰청 형사부장 때
추미애 씨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수색 하는 거를 압수수색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즉 대검 형사부장, 압수수색을 못하게 기각한 사람이 지금 동부지검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부지검의 형사부장이 이제 이 사건 주의하거든요. 그 사람은요, 뭐 이성윤인가? 서울지검, 그 추미애 씨하고 한패거리, 그 서울지검 이성윤 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막아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아무 혐의가 없다면, 즉, 이 범법 사실이 없다면, 이때까지 이 사건을 내가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뭐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빨리 수사하도록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기 남편한테 뭐 물어볼 형편이 안 돼서 뭐 안 물어봤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미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범법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게 아마 지금 검찰이 조사하는 거 보면 혐의 없음으로 아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야당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야당의 일원이고, 이것도 하고, 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서의 뭐 그런 느낌이 좀 약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는 이 추미애 씨 같은 사람이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분의 이 사건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했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야당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국민의힘도 이 추미애 씨가 그냥 뭐 대정부 질문에서 뭐 말 좀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추미애 씨가 계속 법무부 장관 하고 있으면 그대로 두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참 큰일입니다. 이 사람. 지금 이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당선무효, 선거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금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10월 중순 되면 6개월입니다. 한 건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다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 사람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실형을 지금 1심에서 2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재판, 이번 11월 6일 날 재판한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지연되면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지금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